안녕하세요. 링컨은 변호사 이진석입니다. 오늘 링컨은 변호사 시작 이후 또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변호사님, 좋아하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일념통점 변호사 오경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올 봄이었죠. 그 오경석 변호사님 사무실을 제가 딱 들어갔는데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좋아하던 그런 팝, 하드락,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좋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 변호사님을 만나 뵀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이야기를 나눠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법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그 옆에서 자문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저도 대표님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나고요. 예. 네. 지금 막 얘기도 나누고 네. 이런 사업 얘기도 했을 때 제가 많이 공감을 해서 네. 그래서 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걸 네. 또 많은 자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또 더 네. 고마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낯설게 찾아뵀을 수도 있었는데 마음을 잘 열어주셨고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또 가정에 우리가 좋은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하여튼 오자마자 하여튼 공감대가 있어서 네. 더 잘 얘기가 네.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링컨 변호사의 첫 출연하시는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본인의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걸 오늘 주셨어요. 예. 이 부분들을 하나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억울함 없는 의뢰인의 삶을 우선하는 사람. 이게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모든 변호사들 다 마찬가지로 네.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네. 본업이겠죠. 예. 똑같은 의뢰인이라도 상대방 쪽이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즉 그러니까 어떤 힘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네.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네.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큰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사기관 내지는 어떤 국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약간 얽혀가지고 싸우는 이런 의뢰인들은 그 억울함이 배가 됩니다. 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뭔가 풀려고 해도 실마리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런 의뢰인들은 또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말씀인데 섣불리 변호사들이 잘 맡으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에 더 귀를 기울이자라는 의미에서 네. 이런 문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 변호사님 사무실 제가 종종 찾아뵀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전화 통화하시고 네. 하실 때 이제 제가 여쭤보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예전에 오 변호사님이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네. 어디 또 다른 네. 일에서 해보니 또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네. 다시 찾아오시고 예. 그러면서 오 변호사님 어떤 힘의 균형에 있어서 예.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에 좀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몇 개 사건 얘기도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오 변호사님 뵙고 얼마 있다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마징가 제트다. 네. 그 듬직한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마징가 제트 어떤 그런 수호신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사회 속 균형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다 억울하겠지만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더 챙겨주시고 그런 삶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의미로 마징가 제트는 참 항상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맞습니다. 지는 듯하다가 이기는 게 그래서 제가 그 하드락에 몸짓하는 마징가 제트 우리 오경석 변호사이십니다. 그만큼 듬직하시고요. 이렇게 어쨌든 약자를 우선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오 변호사님이 어떤 억울함 없는 의뢰인의 삶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아젠다를 말씀을 주셨고요.
의뢰인의 간절한 만큼 변호사의 정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변호사의 이제 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정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네. 있는 주어진 기록을 한 번 읽을 것, 두 번 읽어보고 네. 없는 시간을 쪼개서 결국은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보고 네. 또 해보고 하는 게 결국 정성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한 일단 변호사가 되자. 네. 제가 뭐 특출한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난 뭐 천재도 아니고요. 그냥 더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네. 친구들한테도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서초동에서 가장 부지런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눈을 뜨고 세수하고 아침 6시에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착이 6시니까 뭐 네. 남들 일하기 전에 다른 사건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정성이면 뭔가 특히 새벽 기운을 받으면 아, 생각 안 나던 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네. 그런 뜻에서 이런 네. 정성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 정성. 그리고 우리 오 변호사님이 서초동의 어얼리 로이어네요. 그렇습니다. 얼리 로이어인데요. 네. 또 얼리들이 요새 몇 명 더 있어가지고 네.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경직은 좋은 겁니다. 네. 정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업무적인 디테일이 이제 더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디테일은 그 제가 생각할 때 통찰과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의뢰인을 헤아리고 의뢰인의 어떤 상황을 더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새벽부터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서류 준비도 하고 집중해 나가고 그런 어떤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도 정성이지만 업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변호사님. 냉정하려 하지만 감춰진 따뜻함으로 어렵고 어려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마는 사람. 냉정하려 하지만 감춰진 따뜻함. 이게 이제 냉정함과 따뜻함을 제가 동시에 써놓았는데 네, 여기서 냉정함이라는 것은 결국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냉정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제가 예전 선배 변호사한테 듣기로도 네. 그 변호사가 저한테 대리인이 본인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본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이입되지는 말아라. 그게 오히려 사건을 망치고 일을 틀어지게 만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있어서는 냉정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네. 다만 의뢰인을 냉정하게 대하면 또 안 되니까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네. 가슴은 뜨겁게. 네. 뭐 그런 의미네요.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네.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찬 이성 더운 가슴. 찬 이성 더운 가슴.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그 의뢰인들의 어떤 사건을 대리해주고 예. 전략을 세워주고 예. 뭔가 어떤 목표한 걸 이뤄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전략을 세우려면은 차가운 이성을 갖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세워진 전략을 집중해 나가고 열정을 다할 때는 어떤 뜨거운 가슴을 갖고 또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을 가끔 법정에서 뵀는데 네.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전략이 차가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의뢰인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맞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소수 변호사들만이 갖고 있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예, 여기 이제 전문 변호사라는 말이 이제 들어 있고 네. 흔히 우리가 뭐 전문 변호사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이제 잘 좀 모르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전문이란 말을 일상용어로 사용하면 그냥 다 전문직인데 전문가 네, 아니야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들이 이제 변협을 통해서 두 가지 분야의 전문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변호사로서 이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둘을 주로 위주로 했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대응 요건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네. 민사 사건 경우는 이제 그 민사 내부에 또 다시 여러 가지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통틀어 민사 사건, 네. 그다음에 형사 사건은 이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결과도 좋았고 제가 요새 성범죄 관련한 사건들을 좀 많이 다루는데 네. 그러다 보니 뭐 사실은 형사 사건은 예전에는 뭐 검사 출신 이런 변호사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아닌데도 네. 아닌 변호사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형사 사건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민사 형사 두 가지를 전문 등록을 했습니다. 네.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의뢰인, 법률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 탐색을 하잖아요. 어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저한테 맞는 적합한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들인지. 근데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예.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어떤 제가 해당되는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그런 어떤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그 변호사를 선택할 때 어떤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두 번째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소수 변호사들 이렇게 저렇게 그 링컨은 변호사가 업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예. 전문 변호사와 관련된 그 조사를 통계 했어요. 자료를, 예.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 말이죠. 예. 이 이제 뭐 형사, 민사, 뭐 소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등록 건수가 4,000개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한 변호사가 두 개 두 가지를 할수 건수를 있으니까. 두 가지를 신청할 수 그럼 있는 2,000명? 2,000여 명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그 변호사가 26,000명 정도. 26,000 이요? 네, 26,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지금 등록돼 있는 변호사 한 8%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건데. 네, 이것들은 좀 알려져서 이게 어떤 전문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인지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전문 변호사 제도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않은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전문이란 말을 쓰면 저 사람은 또 저것만 하는 변호사구나라고 이렇게 의뢰인이 오해를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또 어떤 편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안 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힘이 닿는 대로 대표님도 이런 변협과 뭐 혹시라도 이제 연결이 되신다면 네, 네. 전문 변호사 제도를 많이 변호사들에게도 그리고 네, 일반인에게도 맞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좀 드리면 네.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돼.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 분야가 많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 형사 분야다. 그러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가 형사 쪽에만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집중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도 좋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소구하고 싶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와닿지가 않는다. 분산이 되는 네. 오히려 딱 어떤 부분이 그렇네 하고 매력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맡으면 그 분야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시각을 우리 변호사분들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변호사에서 한 8% 정도만 갖고 있는 어떤 전문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경석 변호사님이 형사 분야,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업무도 팀워크가 중요함을 알고 최강의 소송 실무진을 구축한 사람. 예. 여기서는 이제 소송을 결국은 나 혼자 처리하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부분을 지적해 봤는데요. 여기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를 둘러싼 친구들도 있겠고 동료 변호사들도 있겠고 바로 앞에는 제 송무팀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뭐 사무장 특히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다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시간부터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지방 재판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사건을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동시에 물론 뭐 판사 검사 마찬가지지만 수십 개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생소한 분야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런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개개의 사건들을 충실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변호사 선택에서 최선은 지금 일이 없는 변호사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업무량이 많고 사건이 많으면 내 사건에 집중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도 일이 많은데 그 굉장히 딱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도 팀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이 우리 오 변호사님 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하고 부수적인 일들을 잘 조화롭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실무진을 구성하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많은 사건들을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봤어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송무팀장님 또 그 주위분들 보셔서 주위분들 그래서 굉장히 조직력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회식자에도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어떤 인간적으로 이제 결연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오경석 변호사 사무실은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큰 경쟁력이 되실 거고요. 이거를 더 강화해 나가시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좋아하고 당구도 즐기며 오랜 친구를 소중히 아끼는 사람. 이것은 이제 변호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빼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무슨 따로 뭐 어디 한눈 파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소유거리라든가 취미 외에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그런 취미들을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제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거나 직원들이 아마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직원들보다 좀 먼저 출근을 하는데 음악이 켜져 있으면 제가 방에 있는 것이요. 음악이 꺼져 있으면 변호사님 어디 외출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이제 음악은 아까 뭐 공감대 얘기도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저희 나이 때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음악을 들었고 어머니한테도 잔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냐. 그게 아마 메탈리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점점 뭐 이런 또 귀도 발전을 하는 것인지 뭐
클래식 재즈 이런 프로그레시브 그렇죠. 다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예. 지금은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음원들을 가지고 네. 항상 음악과 함께 하고요. 예. 네. 당구 얘기는 이거는 이제 동료 변호사들 같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새야 뭐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하지도 않지만 가끔씩 가서 3쿠션 당구를 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네. 뭐 오늘 한 게임 하시죠? 뭐 아, 네. 알았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런 즐기는 동호회 수준으로 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사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걷어내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구도 즐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친근감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에 이렇게 왠지 변호사 하면 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좀 하이 클래스? 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좀 그 스포츠도 좀 고급스러울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당구는 그래도 좀 대중적이고 막 이렇게 친근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즐기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인간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음악이야 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밴드도 해야죠. 그때 한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뭘 담당해야 될지 저는 우리가 한 5년 프로젝트로 네. 밴드 구성도 해야 되겠다 뭐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오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해나가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술자리에서도 음악 얘기는 그러니까요. 끝이 없었잖아요. 밴드 얘기하면 뭐 끝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네. 이런 어떤 우리 오 변호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본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 소송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이겠죠. 하나하나의 사건이 쉬운 사건이 없습니다. 네. 쉬운 사건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누군가 변호사를 찾고 법률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네.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고 네. 실제로 소송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한테 처음에 오는 사람들 다 이거 간단합니다,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간단하니까 수임료를 좀 많이 받지 말아달라는 네,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거 간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간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다 보면 네. 정말 끝도 없이 네. 상대방과 뭐 1심 가지고도 뭐 2년, 3년을 싸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어려움이라도 결국은 네. 지금까지 제가 저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네. 저의 정성 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네. 그런 의미로 네. 일념통천 다 일념 그런 일관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가장 많은 법률사무소 방문이 우리 오 변호사님 사무실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가정 변호사님이 간간히 오는 전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몇 차례 음식도 많이 싸우시고 의뢰인이 뭐 싸가지고 네, 오신 적도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쭉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어떤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에 임하고 풀어나가는이 당연하지만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합의되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뭐 다 된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겨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좀 보여지고요.
어떤 이것도 나름의 아이덴티티죠. 그런 사람 일념통천 네. 변호사 오경석입니다. 일념통천 어떤 일념을 모아서 뭔가 집중을 하면 하늘과 뜻이 통해서 정말 멋있는 분 그런 같습니다. 그런 잘 지어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일념통천 오경석 서초동의 일념통천 오경석 하늘과 소통하시는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링컨은 변호사가 변호사만 보는 방송인데 혹이라도 일반 그 의뢰인이시라든지 어떤 일반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오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이겨낼 수 있으시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 변호사님은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념통천 변호사 오경석, 그러니까는 마음을 일념을 모아서 네. 집중을 하면 하늘과 뜻이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럼 하늘도 감동하겠죠. 네. 정말 이 일념통천 변호사 오경석 이 마음을 단단히 또 2021년에도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건승하시고요. 또 건강하게 우리 링컨은 변호사 같이 한번 또 성장시켜 주시고요. 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